바위들이 우르릉 쾅쾅거리는 화산 비탈길을 굴러내려오면서 다른 더 큰 바위들을 밀어내다가 결국 거대한 폭포처럼 물을 쏟아내면서 바다로 굴러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높이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은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힐리나 슬럼프가 물속으로 빠질 때 일어날 수 있어요. 킬라우에아 화산은 휴면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장 최근에 폭발이 일어났던 게 2018년이었죠. 이 폭발은 보통 다양한 규모의 지진을 동반하고 지진이 각각 생길 때마다 화산의 경사지에 있는 마그마 암석은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런 암석 형성을 슬럼프라고 하고 힐리나 슬럼프는 이런 것들 중 가장 악명이 높죠. 1868년에 이 슬럼프의 이동으로 18m까지 상승하는 해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약 11만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이어졌고 그 결과 300m가 넘는 메가쓰나미가 발생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미래에도 반복될까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파도는 하와이 전체를 뒤덮고 북미 해안과 남미 해안에까지는 문제없이 도달할 거예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이와 같은 산사태가 곧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재빨리 안심시켜줍니다. 그러기엔 너무 이르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면 결과는 재앙일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미 서부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눈부신 경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특히 그 중심에는 화려한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이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옐로우스톤이 무엇보다도 엄청난 칼데라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기본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초화산이란 거죠. 앞에서 봤던 킬라우에아와 같은 일반 화산과 초화산의 차이점은 초화산의 힘이 수천 배나 더 강하단 거예요. 수톤의 거대한 바위와 뜨거운 용암의 강을 분출하고 국가들로 하여금 몇 주 동안 비행기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화산재 구름을 뿜어내는 분출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걸 1000배 곱해보세요. 옐로우스톤이 폭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립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지역이 흔들리고 허물어졌다가 위로 메가톤급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용암이 흘러나오고 마그마 바위들이 워싱턴 DC의 약 절반 크기인 대략 100스퀘어킬로미터의 면적을 덮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화산재예요. 잿빛 기둥은 수킬로미터 상공에 솟아올라 바람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실려갈 거예요. 보통 폭발이 아닐 테니까요. 확산 범위와 피해도 평소보다 훨씬 클 거예요. 무겁고 두꺼운 화산재는 넓은 지역을 담요처럼 덮어서 농작물과 심지어 건물까지 파괴할 겁니다. 더 최악인 건 재가 공기 중에 퍼져 태양을 차단하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뜨려 인공적인 겨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일반 화산도 전 세계의 온도를 몇 도 낮출 수 있어요. 초화산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빙하 시대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옐로우스톤 초화산이 가까운 미래에 폭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거나 전혀 없어요. 지구 역사상 이런 폭발은 단 3번 있었고 그런 재앙이 반복될 거라는 증거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 확률이 0.00014%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소행성이 우리를 다 쓸어버릴 확률보다 낮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공룡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적어도 그러려면 아직 살아있어야겠지만 여러분에게 소행성의 위협이 이보다 더 생생할 순 없다고 말할 거예요. 나사의 과학자들이 말하길 자신들이 지구와 가까운 모든 두드러진 크기의 소행성들의 90%를 추적했고 하나도 우려할 만한 게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나머지 위대한 미지의 10%가 남아있죠. 게다가 다른 천체들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소행성들은 날아가면서 선로를 바꿀 수 있고 결국엔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우린 운 좋네요. 만약 충분히 커다란, 예를 들면 지름 1.6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우선 12개의 대도시를 단 몇 초 만에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으로 화산의 화산재와 같은 먼지와 파편들의 구름이 피어올라 해를 가리고 지구 전체에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겨울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 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텐데 그 결과로 생긴 파도가 수 킬로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해안 도시들을 지구 표면에서 씻어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빙하기는 없죠. 비록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위협은 없을 거라 꽤 확신하고 있지만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류가 이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지구 가까이 있는 큰 소행성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우리를 향해 돌진한다면 우린 그걸 상대할 수 없을 거예요. 재난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없나요? 하지만 훨씬 더 일어날 법한 재앙은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죠. 이 단층은 여태 수년 동안에 걸쳐 파열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 선상에 있는 지진은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면 좋지 않을 거예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들과 견줄 만한 규모인 8.0을 예상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 서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이곳엔 고층 건물이 흔하고 이 건물들은 특히 지하의 흔들림에 취약하죠. 산안드레아스 지진은 도시와 시골 모두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집안이 부서져 건물과 농장을 파괴하고 풍경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과학자들은 앞으로 30년 동안은 이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7%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평생 높은 확률로 그런 걸 못 볼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전해 장소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지진 위험이 있어요. 칠레의 거대 지진이에요. 이 나라는 섭입대 바로 위에 있어요. 두 개의 지각판이 서로 만나 한쪽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는 곳이죠. 이 만나는 지점에서 계속되는 움직임 때문에 긴장이 축적되고, 그리고 일단 그 중압감이 너무 심해지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칠레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지진을 경험했고, 과학자들은 그게 이 지역에 정말 큰 지진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은 해안 지역에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어요. 심지어 더 작은 지진도 서해안에 홍수를 일으킨 쓰나미를 일으켰는데, 그와 같은 거대한 지진은 믿을 수 없는 높이의 파도를 일으키겠죠.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칠레가 다가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지질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을 거라고 꽤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죠. 1859년 9월,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은 태양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표면에서 밝은 불길을 보았어요. 그는 이 불길에 대해 기록해 두었지만 며칠이 지나서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불길에서 나온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해 직접 인도네시아 박싱데이 쓰나미. 아침에 해저 지진이 시작됩니다. 그 진동은 1년의 쓰나미 파도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파도는 파리의 개선문 높이에 이릅니다. 운젠 화산 거대 쓰나미. 강력한 화산 폭발로 4000년 된 용암돔에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시마바라시를 휩쓸고 바다에 도달하여 메가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이탈리아 바종트 댐 메가 쓰나미. 산사태로 2억 5,500만 입방미터의 숲과 흙, 바위가 호수로 쓸려 들어갑니다. 바종트 댐 아래쪽의 작은 마을 위로 어두운 물벽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멍멍할 정도의 굉음과 함께 파도가 댐 가장자리를 덮쳐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미국 세인트 헬렌산 메가쓰나미. 세인트 헬렌산의 상부 457m가 붕괴되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눈사태의 일부가 스피릿 호수로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호수의 물은 에펠탑만큼이나 높은 파도의 연속으로 밀려듭니다. 알래스카 리투야만 쓰나미.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 파도는 고지를 덮쳐 나무와 식물, 토양을 안반으로 씻어 내려갑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동쪽 몰로카이 화산의 3분의 1이 무너져서 태평양으로 붕괴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상하이 타워 크기의 쓰나미가 발생해요. 파도는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 도달합니다. 유카탄 소행성 쓰나미. 공룡을 멸종시켰다는 소문이 있는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소행성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대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보다 거의 2배나 더 큽니다. 허리케인 미치. 미치는 카리브해 서부에서 형성됩니다. 곧 강도가 강해져 역대 8번째로 강력한 대서양 허리케인이 됩니다. 폭풍은 온두라스에서 이틀 동안 시간당 10cm의 비를 쏟아붓습니다. 끔찍한 산사태와 홍수를 일으킵니다. 허리케인 앨런.
드물고 매우 강력한 이 폭풍은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에 도달한 몇 안 되는 폭풍 중 하나예요. 2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레이트 허리케인. 바베이도스를 휩쓸고 지나간 폭풍은 계속 이동합니다. 마르티니크와 세인트루시아에서 자라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더 멀리 이동합니다. 이 끔찍한 자연재해는 6일 동안 지속됩니다. 허리케인 도리안. 바하마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허리케인은 섬에 있는 대부분의 구조물을 평평하게 만들어 바다로 휩쓸어 버립니다. 허리케인 윌마. 자메이카 인근 카리브해에서 발생하여 서쪽으로 향하는 폭풍입니다. 이틀 후 대서양에서 기록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변할 만큼 세력이 커집니다. 허리케인 패트리샤. 일반적인 폭풍 후도 단 24시간 만에 카테고리 5 허리케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최고 속도로 달리는 페라리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패트리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캄차카 지진. 캄차카 해안에서 128km 떨어진 곳에서 이른 아침 발생합니다. 지진의 진동으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두 파도는 최대 18m 높이의 치명적인 파도입니다. 세 번째는 훨씬 약합니다. 칠레 발파라이소 지진. 오전 5시경 두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 발생합니다. 지진으로 촉발된 쓰나미는 칠레 해안선 998km를 쓸어버렸습니다. 일본 도호쿠 지진. 첫 번째 땅의 진동은 깊은 수심에서 시작됩니다. 지진이 너무 강해서 일본 본섬이 움직입니다. 지진은 지구의 축을 최대 25cm까지 이동시키고 자전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 재난은 또한 내륙 10km까지 이동하는 40m 높이의 파도를 동반한 쓰나미를 촉발했습니다. 수마트라 인도양 지진. 두 개의 지각판을 따라 발생한 균열로 해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근처에서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지구를 1cm 진동시키고 알래스카까지 전 세계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알래스카 성금요일 지진. 북미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은 4분 38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966km 길이의 균열로 인해 끔찍한 산사태와 8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죠. 322km 떨어진 지역은 9m 상승합니다. 다른 지역은 영구적으로 2m가 내려갑니다. 칠레 발디비아. 칠레 대지진은 오후에 시작되어 10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재난은 캘리포니아 크기의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진은 하와이,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해안에 도달하는 쓰나미를 유발합니다. 토네이도는 보통 평균 10분 미만으로 지속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엘 니노 토네이도. 폭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토네이도로 간주되며 최고조에 달할 때는 폭이 4km에 이릅니다. 미국 페리빌 토네이도. 새벽 2시에 발생하며 나무를 부러뜨리고 석조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회오리 바람이 강해집니다. 2층 건물을 무너뜨리고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뒤집고 던집니다. 브릿지 크릭 무어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가 브릿지 크릭 마을에 도착했을 때 폭은 1.6에서 2.5km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토네이도의 풍속은 시속 483km 이상에 이릅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강력한 토네이도가 거의 3시간 동안 맹위를 떨칩니다. 수많은 나무와 전봇대가 부러지고 도로와 농가가 파손되었지만 기적적으로 경로에 있는 모든 마을을 비껴갔습니다. 미국 트라이 스테이트 토네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단일 토네이도는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를 거쳐 354km를 이동합니다. 토네이도의 5분마다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행성의 생활 환경은 45억 년 전과 거의 똑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작은 바다나 해양이 부글부글 끓고 번개가 여기저기서 번쩍였고 지각판의 변동이 일어났으며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도 없었고요. 지구는 생명체가 조금씩 생겨나는 와중에도 마치 펄펄 끓는 거대한 가마솥 같았습니다. 만약 또다시 지구가 들끓기 시작한다면 우리 행성에 사는 생명체들은 대재앙으로 전부 죽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대재앙이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상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조그만 지하 벙커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계가 몇 분 안에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네요. 커다란 방수 백팩을 싸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지하 벙커는 지진에 안전합니다. 지진의 운동 방향과 같이 움직이는 만큼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구호품이 부족하니 이 피신처를 떠나야 합니다. 게다가 어제 라디오에서 관측자들도 전부 남쪽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라디오에 나온 좌표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또 새로운 재앙을 겪기 전에요. 벙커 문을 연 여러분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태양은 회색빛 하늘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흔들리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집도 빌딩도 없고 여러분 머리 위로 떨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며 걷고 있고 지진 때문에 발을 다치지도 않습니다. 꼭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땅에 생기는 깊은 틈이 위험 요소지만 여러분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극한의 아침 몸풀기를 끝내고 나면 아침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배낭에서 통조림 1개를 꺼냅니다. 다음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 시간이 몇 분 있으니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증조할머니가 말해주신 것들을 되새겨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지구는 여러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곳에 살았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각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온과 기압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 모든 도시들이 폐허가 됩니다. 쓰나미와 홍수가 남은 잔재들을 쓸어가 버렸죠. 화산재는 햇빛 한 점 보이지 않게 하늘을 가립니다. 산불은 나무들을 전부 파괴시키고 폭발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여러분은 바로 그 천운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때쯤 또 다시 땅의 흔들림이 느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동할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세계를 여행합니다. 살아남기에 더 안전한 방법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방랑의 연속이지만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자연재해를 겪는 동안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는 데다 체력도 뛰어나게 단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남쪽으로 수킬로미터를 달리다 갑자기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른 방독면을 씁니다. 지진 때문에 담수가 올라옵니다. 토양에서 지표면으로 이산화탄소가 흘러나오고요. 방독면을 쓰면 편리하지만 빨리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멀리에 초록빛의 숲이 보입니다. 불에 타지 않은 드문 곳이네요. 방독면을 벗고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의 그늘을 피신처 삼아 나무 밑으로 갑니다. 이 푸르른 지역은 초목이 가득합니다. 알록달록한 꽃들, 딸기, 베리류가 여기에서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옥한 땅은 화산 주변에서 나타나니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 마그마를 뿜어내서 초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높은 산이 보입니다. 화산이에요. 지하 땅의 압력이 올라와 폭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챙겨서 최대한의 속도로 이곳을 달아납니다. 분화구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숲은 불로 뒤덮입니다. 배낭에 접어뒀던 킥보드를 꺼내 펴니다. 그리고 활활 타는 산에서 될 수 있는 한 재빨리 달아나죠. 하늘은 화산재로 뒤덮였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바람결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쪽으로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삽을 꺼내 땅을 팝니다. 땅이 건조하지만 몇 분 안에 작은 골짜기를 파낼 힘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피난처에 얼른 몸을 숨기고 보호 텐트 속에 들어갑니다. 허리케인이 화산재를 다른 방향으로 휩쓸어가서 공기가 다시 맑아졌어요. 하지만 불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바람이 숲을 덮칩니다. 여러분은 산골짜기를 빠져나와 다시 방독면을 씁니다. 주변은 연기로 자욱해요. 그리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허리케인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허리케인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바다 표면에 부딪혀 대기권으로 올라갈 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분명 물이 있는 거예요. 잘 됐어요. 여러분은 목이 마르고 열을 식히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뒤에서 굉음이 일어납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불길 위로 거대한 파도가 덮칩니다. 겁먹지 않고 백팩에서 구명조끼를 꺼내고 방독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잠수 마스크와 오리발을 꺼냅니다. 파도가 여러분을 덮쳐도 허우적대지 않아요. 수년간 살아남아 오면서 수영을 아주 잘하게 되었거든요. 떠내려가는 나무를 잡은 후 인내심을 가지고 홍수 대신 새로운 자연재해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5분 동안 번개로 번쩍거리며 어둡고 폭풍우가 치는 하늘 아래를 항해합니다. 파도가 쳐도 여러분은 남쪽으로 노를 젓습니다. 꽤 추워지고 있어요. 드디어 해안가가 보입니다. 땅은 아니고 얼음입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급격한 기온 변화를 가져오는 차가운 사이클론이 일어납니다. 꼭 남극에 있는 것 같아요. 눈과 눈보라로 뒤덮입니다. 엄청나게 춥지만 알루미늄으로 만든 담요를 꺼내 천천히 남쪽으로 걸어갑니다. 옷 안쪽에 구긴 종이들, 뽁뽁이, 면 조각 같은 것들을 넣으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 몇 개에 눈을 모아 넣습니다. 나중에 녹이기 위해서요. 얼굴에 고드름이 맺히지만 눈보라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에서 눈이 으스러지네요. 얼음이 녹고 물로 변합니다. 뜨거운 기운이 얼굴에 닿죠. 딱딱하고 건조해진 땅을 발견하고 하늘을 보고 시계를 봅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다시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배낭에서 금속판을 꺼내 머리 위에 씁니다. 몇 초 후에 거센 비와 우박이 머리에 떨어집니다. 큰 우박이 금속판을 강타하지만 여러분은 차분하다 못해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땅은 축축해지고 우박은 녹아내립니다. 우박이 그치자 옷 속에 넣어둔 보온재들을 꺼내 배낭 속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랗고 가시 돋은 철사를 펼칩니다. 가시는 구리선에 쌓여있네요. 여러분은 그 막대를 서로 이어서 하나의 긴 안테나로 만든 뒤 땅에 박아두고 도망칩니다. 비구름 때문에 우박이 그치면 번개가 땅에 내리꽂힙니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간 만들어둔 피뢰침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폭풍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피뢰침을 뽑고 다시 배낭에 넣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다시 올라옵니다. 녹은 눈을 마시고 사막을 돌파합니다. 다시 지구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대모험이 시작되죠. 지진, 이산화탄소, 화재, 홍수, 눈보라, 쓰나미, 번개. 이것들이